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회계와 세법의 늪에서 구해주고 싶은 구세주 구쌤입니다. 이번 강의는 재고자산에 대한 단가 산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가 산정하는 방법은 지난 강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기말 재고액을 구하기 위해서 수량을 파악하고 하나하나의 단가가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단가 산정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가 산정 방법을 본다라고 한다면, 자, 현재 제가 설명드릴 게 총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가 있느냐? 개별법이 있습니다. 개별법. 자, 개별법이란 방법은 어떤 거냐? 말 그대로 한 개 한 개마다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의 단가를 다 관리하겠다. 각각의 단가를 개별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겁니다. A 얼마, A-1은 얼마, A-2는 얼마, 이렇게 하나하나 따로 관리하겠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이 개별법을 쓴다는 건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 기업 내에서 동일한 물건이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그때그때 단가를 다 파악한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그래서 개별법이란 방법이 이론적으로 가장 이상적이지만 잘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개별법이란 방법을 쓰는 업종들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뭐 부동산 매매업이라든지 또는 조선업이라든지 이런 업종들. 특징들이 보면 대부분이 금액이 고가고 재고자산 수량이 소량인 업종들이 많이 쓰고 있다는 거. 그래서 개별법은 하나하나의 단가를 따로따로 관리하는 거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자, 얘는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관리한다는 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일반적인 업종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 불가능한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고 좀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유소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주유소가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이건 주유소가 있다. 주유소가. 자, 주유소가 있는데, 자, 주유소에 이렇게 찰랑찰랑 기름이 있겠죠? 있는데, 이 주유소에 기름이 얼마인지 수량이야 찍어보고 파악할 수가 있어요. 몇 리터 남았는지.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기름에 남았는 단가가 얼마냐 이거죠. 자, 여러분이 차를 운행 안 하시더라도 그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매일매일 다녀보시면 주유소의 기름 가격이 매일 다르죠. 휘발유 가격이. 그럼 반대로 이 주유소 입장에서도 휘발유를 구입하는 단가가 매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날은 여기에서 900원짜리 기름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905원짜리 어떤 날은 910원짜리 매일매일 다른 단가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는 900원짜리도 돌아다닐 거고 905원짜리도 돌아다니고 910원짜리도 돌아다니고 이렇게 섞여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과연 마지막에 남았는 기름의 단가가 얼마냐 이거죠. 여러분이 기름을 보고 이게 900원짜리다, 905원짜리다, 910원짜리다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900원짜리가 판매되고 910원짜리가 남은 걸로 볼 거냐? 아니다. 910원짜리가 판매되고 900원짜리가 남은 걸로 볼 거다라는 거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질 거고 기말 재고가 달라지고요. 그로 인해서 이익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산정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찾을 거냐 이거죠. 현실적으로 이걸 찾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따로따로 관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일정한 가정을 하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정해서 그냥 실제 남은 거는 얼마짜리인지 내가 알 수 없지만 장부상으로 봤을 때 가정을 해서 이 금액의 단가가 남아있는 걸로 보자라고 하는 게 맞다고요. 이 물량 흐름이다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그 흐름의 첫 번째가 뭐 있느냐? 선입선출법이 있습니다. 선입선출법. 선입, 먼저 입고된 단가가 선출, 먼저 출고되는 걸로 보자라는 거. 그래서 먼저 들어온 단가가 먼저 출고한다고 가정한다라는 거. 됐습니까? 요게 선입선출법이다. 얘를 우리말로 고친다면 매입순법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아니다. 다르게 한번 가보자. 후입선출법이라는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후입선출법은 뭐냐? 뒤에 입 들어왔는 단가를 선출, 먼저 출 보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입고된 단가를 먼저 출고한다라고 가정하고 장부를 적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우리말로 푼다면 매입역법이라고 불러요. 매입역법. 그래서 선입 선출법, 먼저 들어온 거 먼저 나간다. 그 다음에 후입 선출법, 뒤에 들어왔는 거, 가장 최근에 들어온 단가가 먼저 판매되는 형식으로 가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거, 우리가 4번, 5번에 보시면 두 개 이름이 다 뭘로 되어 있냐면 가중평균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여기서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평소에 보통 문제나 이런 데서는 이 가중이란 말을 생략하고 평균법이라고 많이 불러요. 근데 하지만 정식 명칭은 가중평균법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 가중평균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평소에는 이렇게 평소에는 뭐라고 부르냐? 가중평균법 중에 이동평균법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총평균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동평균법이 있고 총평균법. 그래서 교재들에 보통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중평균법이라 적어놓지 않고 그냥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이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정확한 용어는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은 합쳐서 가중평균법이라 부르고, 이걸 세부적으로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으로 나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동평균법은 뭐고 가중평균법은 뭐냐? 이동평균법, 평균을 산출하는 방법인데, 이동, 움직이면서 계속 평균을 산정하겠다. 뭐냐? 물품을 사올 때마다 계속 단가가 달라진다 이거죠. 단가를 계속적으로 재계산한다. 되게 귀찮아지겠죠. 맞아요. 주유소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입고되는 기름의 단가가 달라질 건데 그때마다 단가를 새로 산정해야 된다는 거죠. 밑에 식은 적어놨지만 뭐 요거는 굳이 안 보셔도 당연히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 다음에 총평균법은 뭐냐? 총평균법은 힘들게 왜 계속적으로 단가를 산정하냐 이거죠. 일단 너네 회사가 일정 기간을 정해라. 한 달이면 한 달, 분기면 분기, 연이면 연 정해서 그 기간 전체 평균 단가를 한 번에 마지막에 산정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두 개의 평균법이 이동평균법하고 총평균법에 조금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이동평균법은 매일매일 단가 산정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총평균법은 귀찮으니까 그냥 사오는 거 쭉 적어놨다가 마지막 날 한 번에 평균 단가를 계산하자라는 게 총평균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가 산정 방법,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이 있다. 참고로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의 정식 명칭은 가중평균법이다라는 것도 같이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번 강의 때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선입, 후입, 이동, 총평균법의 계산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릴 거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흘러가는 장부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장부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계산하는 거구나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다음은 5월 중에 상품 매입과 관련된 자료이다. 다음 자료 이용하여 무슨 방법으로요? 그렇죠. 선입선출법으로 기말 재고액과 매출원가, 매출 총이익을 말하고요. 산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볼까요? 5월 1일자에 기초가 400개가 있었습니다. 단가 얼마짜리? 2,300원짜리가 92만원 있었고요. 5월 8일날 매입했습니다. 200개를 개당 2,600원에. 그 다음에 5월 12일날 판매를 했습니다. 몇 개요? 500개를요. 근데 판매 단가는 얼마가 된다? 3,000원. 여기서 3,000원은 판매 단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월 20일날 다시 300개를 개당 2,800원에 사왔고요. 그 다음에 5월 28일날 개당 3,000원에 200개를 판매했습니다. 자,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기말 재고액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거 5월 1일 날 기초 재고가 400개 2,300원짜리가 92만원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럼 자, 한번 장부를 적어볼까요? 5월 1일 날 기초에 넘어왔으니까 수량 몇 개요? 400개, 단가 2,300원, 금액은 92만원이다. 그럼 남은 잔액은 수량이 400개에 단가 2,300원, 금액은 얼마요? 그렇죠. 92만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5월 8일 날 매입했습니다. 자, 그럼 5월 8일 날 다시 또 매입했네요. 200개를 사왔고요. 단가는 얼마다? 2,600원짜리.
52만원만큼 구입했죠. 그럼 남은 수량이 몇 개 있냐? 전체 600개인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선입선출법 먼저 들어온 단가가 먼저 판매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다른 경우에는 섞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하실 때 이렇게 400개 2,300원 92만원이 남아있고 추가로 200개가 더 들어왔다 2,600원짜리 52만원이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5월 12일날 자 5월 12일날 이번에 매출이 발생했네요. 500개 맞죠? 그럼 자 5월 12일날 매출이 발생했으니까 500개를 장부에서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맞죠? 근데 제가 선입 선출법이라 그랬죠. 그럼 500개 제거할 때 요 두 개 중에 먼저 들어온 게 2,300원짜리입니다. 맞죠? 그래서 400개 2,300원짜리 92만원치가 다 팔린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100개가 더 나가야 되겠죠. 2,600원짜리 26만원만큼 판매됐다. 그럼 남는 거는 100개가 2,600원 26만원치가 이렇게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5월 20일날 또 매입했네요. 300개를요. 그러면 5월 20일날 300개를 매입했다. 단가 2,800원짜리요. 84만원만큼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창고에 남아있는 거는 장부상 관리에서는 100개는 2,600원짜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00개는 2,800원짜리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창고에 남은 400개는 이렇게 단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28일날 200개를 팔았습니다. 자, 5월 28일날 200개를 판매했습니다. 자, 여기서 200개를 판매할 때 이제 문제가 어떤 거를 뭐 한다고요? 판매한 걸로 볼 거냐? 선입 선출이라 했죠. 자, 이 둘 중에 뭐가 먼저 들어왔다고요? 그렇죠. 2,600원짜리가 먼저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는 100개는 2,600원짜리가 판매된 거고 나머지 100개는 2,800원짜리가 판매된 걸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남은 거는 뭐 한다고요? 200개가 남고요. 금액은 2,800원짜리고 단가가 금액은 56만원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금액은 얼마 된다고요? 56만원이 될 거다. 금액은 56만원이 된다. 이렇게. 자, 그럼 마지막에 남았는 거 보니까 얼마냐? 마지막 남았는 금액이 200개 2,800원짜리 56만원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왜 판매 단가는 안 씁니까? 얘는 지금 뭐 한다고요? 그렇죠. 원가를 관리하기 위한 창고이기 때문에 판매 단가는 쓰실 필요가 없어요. 자, 제가 설명을 위해서 잠깐 비교표를 하나 만들게요. 자, 기말 재고액 방금 선입선출법 얼마 나왔죠? 56만원 나왔습니다. 그렇죠. 56만원. 맞아요? 그럼 매출원가는 얼마냐? 매출원가. 아까 봤듯이 매출원가는 얼마인가요? 자, 매출원가는 우리가 기초재고, 맞죠? 여기 있던 기초재고 더하기 단기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재고액을 하시면 되겠죠. 맞죠? 그러면 기초재고, 단기 매입액, 기말 재고액을 하시게 되면 얼마냐? 172만원이 나오네요. 맞죠? 그래서 매출원가는 172만원이다. 그 다음에 매출액은 얼마냐? 자, 매출액은 얼마가 되는가요? 매출액은 아까 전에 판매를 500개 단가 3,000원 맞죠? 그 다음에 200개 단가 3,000원 전체 210만원을 팔았네요. 맞죠? 그래서 매출액은 210만원이다. 그럼 매출 총이익은 얼마가 된다고요? 38만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38만원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선입의 흐름이 움직인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입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나머지 후입과 평균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음 강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모든 자료는 네이버 카페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